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가톨릭 청춘 어게인과 함께하는 잠깐 체조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손뼉 치며 주님을 노래해 손을 들고 주님과 춤을 춰 한 발 한 발 주님께 다가와 사랑한다 주님께 고백해봐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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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며 주님을 노래해 손을 들고 주님과 춤을 춰 한 발 한 발 주님께 다가와 사랑한다 주님께 고백해봐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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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을 깨우는 체조 우리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 아자아자 화이팅! 가톨릭 청춘 어게인 6번째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담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정민 대레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일 아침 이렇게 즐거운 움직임으로 시작하는 일이 습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선 밤새 잠들어 있던 몸과 정신을 깨울 수 있어서 좋고요. 또 무엇보다 활력을 아침에 가져갈 수 있어서 좋고 마지막으로 그저 신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율동하나 그냥 보기만 하지 마시고요.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길 추천해 드릴게요. 이 아침 율동의 마법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국 어디서나 TV로 만나는 가톨릭 시니어 아카데미, 가톨릭 청춘 어게인.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분들이 지금 제 옆에 와 계신데요. 의정부교구 주교자 성당 시니어 아카데미 봉사자 여러분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떤 학생들이 있을지 오늘도 출석 불러보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반장 정연관 안드레아. 네, 정경관 안드레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옆에 원광자 아나스타시아. 네, 원광자 아나스타시아입니다. 네, 우리 오늘 학생들이 학교에 온 지 너무 오랜만이라서 출석 부르는 거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 뒷줄로 넘어가 볼게요. 안추나 소아데레사. 네, 안추나 소아데레사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정성숙 마리아. 반갑습니다. 정성숙 마리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환영합니다. 박수 치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오늘은 남녀공학이네요. 네, 지난주에 여고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오늘은 정말 다복하게 잘 오늘 하루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저의 든든한 네, 왼편에 계신 신부님이 또 이렇게 딱 자리하고 계신데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의정부교구 주교자 성당 박규식 암브로시오 신부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규식 암브로시오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주임 신부님이시고 신자들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분위기가 오늘 선생님이 이쪽 같으세요. 저는 좀 빠져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우리 신부님께서 또 페루에서 오랫동안 사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페루 신자들의 그 어떤 신앙의 분위기가 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그 태양의 나라, 열정의 나라라서 그런지 뭔가 강렬하고 더 적극적일 것 같은데 실제 그런가요? 네, 저희 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의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예를 들면 각 본당에 주보 성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본당의 날 같은 때 어떤 본당은 제가 있었던 첫 번째 본당은 그 본당의 날 행사를 한 달 정도 합니다. 정말요? 네, 한 그래서, 달이요? 네, 한 달 내내 평일부터 한 달 내내 프로그램들이 있고 거기 안에는 뭐 성지순례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기도도 있고요. 그렇게 행렬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한 달 정도를 진하게 신앙생활하고 물론 한 달이 지나면 조금은 이제 성당에 오시는 것들을 네. 조금 안 하시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약간의 축제와 관련돼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게 아마 남미 분들의 어떤 특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신부님 거기선 그렇게 진하게 지내셨는데 한국 오셔서 좀 슴슴하지 않을까, 싱겁지 않으세요? 뭐 싱거울 걸 느끼기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아하. 지금 1년 동안 거의 휴업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아직 맛을 못 느끼고 계신 걸로. 그래요. 코로나19가 얼른 지나면 또 남미 못지않은 우리 의정부교구 주교자 성당의 신자들 잘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한국 신자들은 참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신부님, 남미의 경우는 어떤지 그 신자들의 연령 구성이 어떨까요? 아무래도 아직 의학이나 여러 가지가 발전되어 있지는 않아서 그 노령화 인구는 저희는 보다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문제는 그 노인층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어떤 조치들도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네. 조금 더 보완돼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바로 지난주에 의정부교구 노인사목부 변승식 요한보스코 신부님께서 의정부교구의 노인사목 돌봄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문자로 또 전화로 시니어 여러분들의 안부를 묻는 프로그램입니다. 신부님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 지난 것 같고요. 일주일에 많게는 2번에서 1번 정도 그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방법으로 문자나 아니면 통화, 영상 통화 이런 걸 통해서 안부를 묻고 잘 계신지 저희의 어떤 관심, 아직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함께 있다라는 거 그것들을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구역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신부님께서도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문자를 보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미사가 첫 번째 중단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신자분들에게 안부 전화를 해야 되겠다. 전신자를 대상으로. 그래서 저 혼자는 힘들어서 같이 사목하고 계시는 부주임 신부님 그리고 수녀님들 함께 도움을 받아서 네. 이렇게 안부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코로나 시작에 많은 위로가 되셨을까 네,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요. 우리 직접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봉사자 여러분들도 또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우리 주교자 성당이라 그런지 뭔가 조금 더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새해가 됐지만 여전히 바깥 외출은 조금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 문자나 전화가 온다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우리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우리 봉사자 여러분들의 그 느낌이 남다를 것 같은데 학생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전화나 문자를 드리면 어떤 반응을 보여주시는지 궁금해요. 네, 데레사 자매님. 예, 저는 이제 그 구역에서 반장을 또 맡고 있어요. 네. 같이. 그래서 전화를 드리면 이제 몸이 아프시니까
이제 답답함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좀 안타깝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싶긴 한데 또 비대면 그런 게 많이 정해졌으니까 네. 좀 그런 데서 좀 외롭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답답함을 많이 네네. 호소하시는 것 같고 또 어떤 반응 보여주시는지 한 분만 더 이야기해 주실까요? 아, 예. 마리아 학생. 네. 예, 저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전화를 드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너무 반가워하셔요. 어, 잘 이제 성당으로 오셔서 미사 참여도 하고 사람 얼굴도 보고 얘기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안 되니까 너무 막 이제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 드리면은 저번에 신부님께서 직접 전화가 왔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감동을 막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어떨 때는 또 수녀님이 또 전화하셨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 위로가 된다고 너무 어. 좋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빨리 하루빨리 나가서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아니 여기서 전화하시고 후기는 일로 들으시네요. 그죠? 아무튼 그 반가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또 우리 봉사자 여러분들도 또 힘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니어 봉사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 이 시간에 뭘 하고 계실까 항상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은 우리 학생 여러분 요즘 무엇을 하면서 지내고 계실까요? 저희 가톨릭 청춘 어게인이 다양한 즐길거리, 배울거리로 여러분들의 즐거움과 청춘을 되찾아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 여러분 잘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 아주 단합이 잘 되는 목소리인데요.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하루뿐이지만 우리가 한 반이 됐잖아요. 무엇을 만들고 가야겠죠? 그푼입니다. 네, 오늘 그푼이 그 반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 네, 오늘 그푼 반장이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 푼을 기도하며 기쁘고 건강하게라고 정했습니다. 네, 기도하며 기쁘고 건강하게. 기도는 주로 우리 신앙생활하고 관련되고 기쁨은 저희가 주로 이제 공연 같은 걸 많이 했었거든요. 네. 노인대학 할 때. 네. 그래서 공연. 건강은 이제 그 체조라든지 그쵸. 저희 청춘 어게인도 시작할 때 체조 지도해 주시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정했습니다. 네, 기도하며 기쁘고 건강하게. 뭐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이 코로나19 상황도 절대 우울하게 지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 반 기도하고 기쁘고 건강하게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첫 순서는요, 학생들의 속마음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공감마당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속에만 담고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고민들을 함께 나눠보면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주제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정해봤습니다. 행복이란 나이도 성별도 뭐 학식도 재산도 관계없이 그 어떤 것과도 관련이 없는 생활에서 기쁨과 또 만족감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테오복음 5장 9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느님의 1등 자녀, 우리 신부님. 네, 신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신부님, 나의 행복을 한번 내가 평가를 해본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네, 오늘은 7점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7점이요? 네. 네. 왜 7점이죠? 그 이유는 저의 노력 부족한 1점.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빠진 1점. 그다음에 행복하고 싶지만 많이 어려워하는 분들을 생각해서 또 1점 빼서 네. 7점입니다. 역시 신부님 박수 한번 주세요. 왜 7점인지
순간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완전수라서 이렇게 고르셨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지금 코로나로 힘든 마음, 또 노력 부족, 네,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행복의 척도가 참 다양하지만 우리 행복을 또 이렇게 느끼는 것들도 다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들께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은 몇 점이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니까 손가락으로 몇 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요즘에 10점 만점에 몇 점으로 행복하신가요? 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신부님과 같은 7점이 2분 계시고요. 그리고 뒤에는 다시 한번 8점 2분 들어주셨어요. 앞에 계신 우리 아나스타시아 학생은 7점을 얘기해 주셨어요. 조금 더 먹이려고 하다가 네. 그래도 신부님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뿐만 아니라 저의 그 일주일 중에 행복이 가족들하고 모여서 식사하면서 한잔하는 것. 빠질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집에서 왜 술 먹냐 뭐 이러는 얘기도 많이 있지만 저희 가족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저녁 먹으면서 한잔 할 때 그 시간이 굉장히 서로 또 얘기가 많아지게 되고 또 화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에 매주 한 번씩 만나니까 네. 아들, 며느리, 뭐 손자, 딸 다 만나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하고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시간이기도 해요.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8점. 예의상 7점. 7점 얘기하셨고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뭐 빠진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만 7점이나 됩니다. 여기서 어떤 행복을 느끼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더 행복해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반장도 7점을 얘기해 줬어요. 네, 안드레아 반장. 네. 아니 신부님이 너무 정답을 해주셔가지고 네. 말씀을 더 드릴 건 없는데 사실 저는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요새 가고 싶은 데가 다 막혀가지고 코로나로 전부 다 셧다운 돼가지고 맞습니다. 그게 조금 어떤 때는 좀 우울감 비슷한 것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요새 좀 이렇게 같이 모이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6점으로 했습니다. 저는 아까 이렇게 했거든요. 네, 6점이셨어요. 네. 그래서 신부님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래서 6점으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들 신부님을 넘지 않으려는 노력을 상당히 해주고 계세요. 신부님 뭐 하신 거 아니죠? 네, 뭐 전혀 짜지 네. 않았는데 네. 예, 신자분들이 저의 마음을 네. 이렇게 잘 헤아려서 네.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제 행복 점수가 1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와. 신부님 그럼 8점.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것만으로도 또 이렇게 1점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2020년 3월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발표한 2020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 지수는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6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놀라운 건요. 연령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면은 그래프가 모든 국가에서 U자 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년층으로 갈수록 행복감이 낮아졌다가 고령층으로 갈수록 안정감이 들면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중년층에서 꺾인 다음에 올라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특징이 또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각자가 만들어가고 있는 나만의 행복 비법들은 하나씩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반 학생들과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드려볼게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커피 한 잔 마시는 이런 소소한 것도 행복일 수 있고 맛있는 한 끼의 식사, 뭐 아주 소소한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 단어로 종이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뭐가 있을까? 네, 하나만 아니고 그냥 뭐 다양하게 적어주셔서 그래요. 네, 나만의 이런 행복
행복의 비결들, 네, 아주 소소한 것도 좋습니다. 저는 뭐 생각해보면 전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커피 맛있게 내리는 집을 알았다. 이것을 이제 또 가족들이랑 가거나 친한 사람들이랑 갔을 때 그들도 너무 맛있다, 잘 찾았다. 뭐 이런 거에서 행복을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 시니어 아카데미 봉사자 학생분들 그리고 신부님도 상당히 많이 적어주셨습니다. 어떤 것을 적었는지 한번 앞으로 들어주시죠. 네. 굉장히 다양합니다. 신앙생활, 함께 기도, 봉사, 말씀, 가족과 나누는 하루의 이야기, 신앙, 산, 그리고 만들기, 도자기, 묵주팔찌, 옷, 뭐 아주 다양하고요. 우리 신부님도, 아니 신부님 많습니다. 네, 기타, 노래, 사랑, 만남, 음식, TV 적어주셨어요. 그러면 신부님부터 우선 발표를 한번 해볼까? 오늘 신부님도 학생 같으시네요. 네, 우리 암브로시오 학생 발표 한번 해볼까요? 네. 아마 모든 사람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려고 했고요. 그래서 싫어하는 것들은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네. 좋아하는 것을 할 때 뭐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지만 그 시간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좋아하는 것을 할 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기타 치는 거, 네, 제가 혼자 방에서 기타 칠 때 많이 행복하고요. 그다음에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뭐 비대면이지만 뭐 전화를 통해서 영상 통화를 통해서 그리고 소수라도 이렇게 만나서 네. 그 시간을 함께 보낼 때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 맛있는 음식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 사랑이 많이 담긴 그 밥상을 받을 때 그 네. 행복함 그리고 요즘은 이제 밖에 많이 못 나가니까 TV 앞에 많이 앉아 있게 되는데요. 재밌는 프로그램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들 볼 때 힘이 되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것들 많이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TV 많이 보신다는데, 네, 그 가톨릭 청춘 어게인이라는 프로 혹시 많이 보시나요? 네. 저희 부모님들이 하루 종일 틀어놓고 계시니까요. 네. 저는 가끔씩.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신부님의 비법이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싫어하는 것은 조금 덜 하도록 노력하는 이런 행복의 비결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학생들은 어떤 것들을 써주셨는지 제가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건 우리 아나스타시아 학생이 여러 가지를 적어주셨어요. 네, 한번 들어주시면서 보여주시면서 네, 하나하나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요즘 그동안은 성당 다니고 집에 얼른 들어오고 굉장히 바쁘게 살았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 내가 잊고 있었던 거 그래서 재봉틀도 꺼내놓고 이것저것 네. 그래서 옷도 한번 만들어보고 뭐 바지도 수선해주고 네. 딴 때는 이제 세탁소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바지도 수선해주고 그 다음에 도자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와. 한번 흙을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요새는 도자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좀 손재주가 조금 있어가지고 네. 뭐 마스크 거리도 만들고 뭐 묵주도 만들고 그래서 뿌로츠도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까 집안에 있는 것이 또 행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만들기. 만들기. 정말 아니 이 정도면 뭐 창업하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나 손재주가 많으셔서 그리고 우리 손으로 움직이면 또 두뇌 발전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좋은 방법으로 또 행복을 찾아가고 계시네요. 그래요. 아나스타시아 학생 그러셨고 마리아 학생은 어떤 걸 적어주셨죠? 신앙생활. 네, 저는 신앙생활로 적었는데 다 적지 못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남편이랑 같이 봉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들어와서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의논하고 얘기를 나눌 때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도 부탁이나 또 기도거리가 있을 때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은 남편이 너무 잘 따라줘서 같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딱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또 더 좋은 거는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또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 너무 보람이 있고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이 찬양을 듣고 막 같이 막 성가를 막 불러요. 차 안에서도 그렇고 네. 이제 너무 집에서도 좋죠. 있고 그러면 기분 전환도 딱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예, 성가 들으면 2배의 기도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우리 마리아 학생의 남편 분께서 네. 네. 같이 이 시니어 아카데미 봉사를 하시는 건가요? 다른 곳에서도 같이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아우, 우리 남편에게 또 한마디 해주세요. 같이 해서 너무 좋아. TV 나왔어. 요셉 씨 항상 내가 봉사하는데 항상 토달지 않고 응원해주고 또 뒤에서 항상 밀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당신의 그 사랑이 저의 마음을 항상 채우고 있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냥 지금 마스크로 가리고 계시지만 이 입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남편과 또 봉사와 신앙생활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계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는 소아데레사 학생의 행복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요새 같은 때는 이렇게 분뚝분뚝 좀 마음이 우울할 때 있는데 어제 그 말씀도 듣고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네. 말을 듣고 하면 저도 모르는 그 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시작하자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잘 지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내가 꼭 어떤 거를 하니까 묵상을 하다 보면 그게 딱 떠오르는 그런 말씀이 나한테 힘이 되고 그게 나한테 지탱을 해주는구나 신앙을 네. 그런 생각하고 저희는 이제 아기 아빠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하루의 일과 얘기를 주로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밥 먹으면서 얘기할 때 저는 이제 들어만 주는 거죠. 그래도 그런 호응들이 내가 들어줄 수 있고 또 힘들어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한 거다 하고 얘기할 때가 좀 제일 그래도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서로 대화를 할 때가. 네. 네.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뭐 신혼 때만 들어주지 그 다음에 안 듣기 위해서 자리를 피한다, 입을 막는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우리 소아데레사 학생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저가 지금 37년 정도. 그런데 그렇게 하루의 일과를 항상 그렇게 잘 들어주세요. 매일은 그렇지는 않지만 주로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듣는 마음이 좀 부족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구나 이거를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는 거를 그 사람도 그 하루의 일과 스트레스구나 네. 푸는 거 방법을 알아서 좀 요새는 많이 좀 들으려고 노력을 해줘요. 네. 정말 이 세례명 다우셔요. 소아데레사 성녀처럼 정말 꽃 같은 마음을 지니고 계시네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반장은 또 어떤 소소한 행복들을 느끼고 있는지 안드레아 학생 한번 들어보죠. 2가지를 썼다가 그거를 묶어주는 게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공족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지공족이요? 네. 그게 뭐죠? 네,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그 혜택받은 인류. 네. 제가 몇 년 돼가지고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네.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더구나 이제 제가 노인대학에 봉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시니어들을 보는데 정말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한 게 최고의 행복이겠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신앙과 사는 신앙은 정신적인 건강, 그다음에 사는 이제 제 육체적인 건강, 네. 이 2가지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반장의 이야기가 너무 맞는 게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진짜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건강, 우리 행복의 또 척도일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린 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 소소한 것들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신부님
너무 영성 가득하세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을 그러니까 대답을 다 해주셨어요. 두 번째 질문이 신앙 안에서의 우리 또 행복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앙 안에서 느끼는 행복의 요소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이번에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암브로시오 학생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먼저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신앙 안에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참 행복하다. 큰 것도 좋고 작은 것도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손 들어서 한번 발표를 해보실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우등생입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좋아하는 걸 할 때 행복하잖아요. 근데 신앙 안에서의 행복은 좋아하는 것을 설령 못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못하더라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 아닐까 합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들만 만나면 좋겠는데 또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신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은데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없어서 싫어하는 일도 해야 될 때 그것을 신앙은 그것을 이렇게 기꺼이 감수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기 때문에 신앙이 주는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신앙이 어떤 행복을 주는지 그 핵심을 알고 계신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신부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겐 신앙생활에 어떤 요소가 또 행복으로 다가올까 궁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 활동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신앙에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행복하다. 아니면 뭐 우리 구역 자매들하고 만날 때 행복하다. 뭐 형제들과 술 한잔 할 때 행복하다. 여러 가지가 신앙 안에서도 소소하게 있을 것 같고요. 네, 자유롭게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먼저 하실까요? 항상 이렇게 좀 어려운 질문은 다 책상을 보고 계세요. 네, 우리 반장. 네. 저는 사실 세례 받은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네. 이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되게 많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고 있을까? 그래서 신앙교육원 저희 의정부 교구에 신앙교육원 신자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2년 동안 공부도 했고요. 그 역시 그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그 작년 2020년이 2019년 네. 저희 이제 본당 단체 성지순례를 황새바위 성지를 갔었습니다. 네. 거기에 그 돌에 새겨진 말을 보고 이런 면이겠구나라고 느낀 게 뭐였냐면 모든 박해받는 사람의 대표자 예수님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그 말씀을 보고 그 전에 제가 막연히 느꼈던 게 그런 거였는데 지금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 또 제가 뭐 정신적으로나 어려울 때 성경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는 게 바로 그런 면이 아닐까. 그래서 요새는 기도문 하나 읽을 때도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아니 우리 안드레아 학생은 예전에도 반장 하신 적 있을까요? 네, 굉장한 우등생의 그 면모가. 완장은 처음 찾습니다. 정말요. 그래요. 인생에 한 번 차면 됩니다. 네, 오늘 또 짜셨으니까. 그렇군요. 이렇게 신앙에 대한 갈증 때문에 공부도 했고 그 이후에 만나는 이런 말씀들이 한 구절 한 구절 참 다르게 다가온다. 네, 이런 것들이 또 행복으로 느껴진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리아 학생의 신앙 안에서의 행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는 이제 봉사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제가 조금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상대방이 조금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위로를 받고 웃음을 찾았을 때 너무너무 저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도 어려울 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견뎌서 이겨냈거든요. 네. 이제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어려운 이웃에 제가 손발이 돼서 그 사랑의 말을 또 위로의 말을 희망의 말을 또 이렇게 전할 때 참 행복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네.
참 좋은 순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손길을 내밀었을 때 그들이 행복해하고 이것이 다시 나의 행복이 그들에게 또 전달이 되고 계속 이 순환이 있는 거잖아요. 정말 신앙 안에서의 행복은 무궁무진한 것을 또 마리아 학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오신 우리 학생들과 신부님께서는 정말 제대로 즐겁게 살 수 있는 노년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그 마음 연습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코엘렛 7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행복한 날에는 행복하게 지내라. 불행한 날에는 이 또한 행복한 날처럼 하느님께서 만드셨음을 생각하라.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인간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처럼요. 즐거운 일, 행복도 즐기고요. 불행마저 즐기면서 이렇게 잘 이겨내고 나의 행복을 이렇게 찾아가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가톨릭 시니어 학생들께서는 아주 행복한 노년 스스로 만들어가고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봤고요. 나에 대해서 찾아가는 이야기도 다양하게 나눠봤습니다. 이번 수업은요. 언제 어디서나 따라하실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활용이 가능한 비법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실버학당 1교시 배워봅시다 시간인데요.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움직임이 많지 않을 우리 학생들의 정신 건강, 몸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집에서도 혼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집콕 홈 트레이닝 두 번째 시간 되겠는데요. 오늘은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도구를 이용한 운동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굳어있는 이 전신 근육들을 좀 피고 늘릴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그러면 함께 운동하러 가보시죠.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제가 트레이닝을 하면서 이제 90세 어르신을 한번 트레이닝 해봤던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처음에 오셨을 때 자제분하고 지팡이를 짚고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력도 딸리고 지팡이를 집어야 될 정도로 이제 움직임이 불편하셨었는데 그분이 한 달이 안 되는 사이에 지팡이를 놓고 혼자서 걸어서 저희 운동하는 곳까지 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운동을 시켰던 건 뭐냐면 정말로 단순해요. 어머니를 매트 위에 올려놓고 스트레칭을 제가 인위적으로 시켜드리고 움직임을 만들어드리고 거기에서 버티는 동작들을 통해서 근육을 활성화시킨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지팡이를 짚던 사람이 걸어서 움직였다라는 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70, 80대 어르신들이나 이제 그 위로 가신 어르신들이 운동이라는 거를 정말 어렵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희는 다 노화라는 걸 거치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그때까지 얼마만큼 움직임이 좋게 만들 수 있는 나의 몸에 대한 컨디션을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왔을 때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이 어르신의 몸에 맞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운동에 있어서 어떤 물리적인 물건을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항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진 움직임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주는 거. 그렇게 한 결과 그 어르신은 이제 지팡이를 놓고 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알려드린 스트레칭 어떻게 좀 연습 좀 해보셨어요? 하기 힘드셨을 수도 있고 조금 수월하게 따라오셨을 수도 있을 텐데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어깨든 모든 관절이든 근육도 되게 부드러워지셔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건강한 신체를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건강한 신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운동도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저희가 집에서 쓸 수 있는 간단한 소도구들, 예를 들면 이런 수건이라든지 간단하게 이런 물병,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운동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 지금부터 저희를 잘 보시고 손쉽게 한번 따라와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작으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목을 어머니, 아버지 항상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로 앉아서 TV 보거나 핸드폰 보시기 때문에 여기를 풀어주셔야 된다 그랬죠. 자, 풀어주기만 하면 안 돼요. 왜? 얘가 계속 꾸부정한 상태로 있으니까 저희들은 계속 꾸부정한
정한 상태로 계속 그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작을 조금 더 운동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수건을 이용해서 운동을 해볼 건데요. 자, 이 수건을 이렇게 긴 거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들 집에서 실내에서 쓰시는 수건들을 가지고 오셔서 머리 뒤쪽에 이렇게 딱 받쳐주신 상태에서 양팔을 앞쪽으로 힘을 주고 머리는 뒤쪽으로 힘을 주면서 버티는 동작을 가주시면 돼요. 자, 10초 동안 한번 버텨볼게요. 준비, 시작, 쭉. 뒤로 버티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한 번 더 해보실 건데요. 자, 이번에 저기 선생님은 버틸 거고 저는 운동을 좀 더 응용적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잡아보시고 자, 10초 카운트하는 동안 머리를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저항을 만들어주고 목으로 운동을 해주시면서 목의 건강함을 좀 유지해 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동작으로 이제 어깨 운동을 해보실 건데 어머니들 집에서 보니 흔히 이거 500ml짜리 물병 아버지들 서운할 것 같아서 아버지도 한번 멘트 어머니 아버지들 집에서 흔히 구할 수 있죠. 자, 요거는 정말로 왜 운동에 좋으냐면 제일 중요한 게 언제든지 내가 무게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쪽 선생님은 꽉 찬 물통을 쓰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힘이 너무 약해서 어머니 아버지들 중에서도 근력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약하신 분들은 물을 많이 비워내세요. 그리고 강하신 분들은 물을 꽉 채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참고로 운동이 더 잘 되는 건 물이 조금 부족한 상태가 더 잘 된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이 계속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균형감 있는 운동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운동으로는 어깨 운동을 해보실 건데요. 자, 팔을 어깨 높이까지 한번 들어 보실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단순한 동작. 자, 어깨는 버티기 동작으로 들어가고요. 손은 돌려주세요. 하나, 반대쪽으로 다시 돌려주세요. 둘, 자, 다시 한 번 더. 자, 천천히 돌려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하기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여기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난 여기까지 어깨가 안 올라가 하시는 분들은 굳이 여기서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자, 선생님은 요 정도 각도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실 거고요. 저는 요 정도 각도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다시 8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요 두 가지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요 각도, 요 각도, 요 각도 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저희가 보여드린 이 정도에서 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은 가지지 않으셔도 되고 요 각도에서 해도 되고 여기서도 해도 되고 여기까지 올라가셔서 나중에는 이 각도에서 움직여 주시려고 많이 노력해 주시면 어깨도 튼튼해지시고 팔목의 움직임을 잘 통제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요 동작은 그런 식으로 진행해 볼 거고요. 그 다음 동작으로는 자, 팔을 옆에다 이렇게 두시고 지난 시간에 저희 스트레칭 할 때 팔을 옆으로 크게 돌려서 머리 위까지 들었던 동작 아시죠? 요거를 이제 저항을 들었다는 생각, 물통을 들고 한번 해보실 건데요. 자, 요렇게 딱 양쪽 허벅지 바깥쪽에 두시고요. 천천히 호흡 들이쉬고 천천히 머리 위로 올려주시면서 후, 하나, 천천히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올리면서 후, 둘, 천천히 내려주시고 다시 올리면서 후, 셋, 천천히 내려주시고 쭉 올리면서 후, 네. 자, 이 정도 동작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옆으로 들었던 동작, 지난 시간 했던 동작이라서 연습했던 분들은 잘 되실 거고 안 했던 분들은 잘 안 되실 거고 특히나 요 동작에서 옆으로 가는 동작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요 동작도 괜찮으시니까 자기가 편한 위치로도 움직여 보시는 것도 좋으세요. 세 번째 동작으로는 저희가 물통을 들고 이렇게 앞에서 뒤로 들어주는 동작을 갈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잡고 그대로 이렇게 들어주는 동작. 하나,
자, 쭉, 둘, 쭉 내려주시고, 쭉, 셋, 쭉, 자, 쭉 옆에 선생님 계속 해주시면서 넷. 자, 보시면 수건도 가지고 같이 하실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수건 응용하셔도 돼요. 수건 같은 경우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주면서 하나, 그렇죠. 쭉 올리면서 둘, 쭉, 셋, 마지막 하나 더, 넷. 좋습니다. 자, 다음 동작으로는 지난 시간에 저희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팔을 몸 바깥쪽으로 열어주는 동작을 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무게를 들고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선생님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옆으로 동작부터 보시면 옆으로 쭉 호흡 후 해주시면서 바깥으로 열어주시고 다시 돌아와 주시고 다시 열어주시고 다시 돌아와 주시고 다시 열어주시고 돌아와 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으시고요. 자, 집에 수건이 있거나 혹은 스타킹 같은 거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뭐가 막 날라오네요. 자, 우선적으로 이 움직임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밴드의 탄력성 같은 이 스타킹 같이 어머니들 신거나 집에서 혹시 못 쓰는 것들이 있으시면 이런 걸 응용하셔도 참 좋아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 움직이실 때처럼 똑같은 동작으로 잡고 움직이시면 돼요. 5번만 해볼게요. 쭉 하나, 천천히 놓고 쭉 둘, 놔주고 쭉 셋, 놔주고 후, 넷, 들여 마시고 쭉 5.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 스타킹 같은 거의 탄성이 훨씬 더 많은 운동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스타킹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수건을 이렇게 잡고 그냥 당겨서 힘을 주는 역할까지만 해주셔도 충분한 운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버티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상체 운동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동작을 연결해서 한번 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희를 보시고 잘 따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시작할 거는 목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건 같은 거 준비되셨나요? 자, 수건을 목 뒤로 대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전 옆을 보여드릴게요. 자, 준비 시작. 8초 카운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저는 응용 동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런 동작으로 해서 목 운동 먼저 진행하시고요. 집에 물병 있으시면 자, 어깨 운동 쪽하고 팔목 운동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들어주시고 천천히 돌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천천히 내려주시고 좀 힘드시니까 조금만 밑으로 내려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천천히 이렇게 내려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양쪽 허벅지 바깥쪽에서 어깨를 운동시킬게요. 쭉 천천히 바깥쪽에서 머리 위로 하나, 천천히 쭉 둘, 들어 올리면서 셋, 호흡 들여 마시고 후, 넷, 들여 마시고 후, 다섯, 들여 마시고 후, 여섯, 들여 마시고 후, 일곱, 들여 마시고 후, 여덟. 좋습니다. 팔을 앞으로 들어서 위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준비 시작. 쭉 후, 하나, 쭉 후, 둘, 쭉 후, 셋, 후, 넷, 천천히 후, 다섯, 들여 마시고 후, 여섯. 자, 2번만 더. 후,
후, 7. 하나 더, 후, 8.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팔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몸 바깥쪽으로 팔을 돌려주는 동작. 저는 수건을 이용해서 버티는 동작으로 갈 거고요. 옆에 선생님은 이제 돌리는 동작으로 해서 운동성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시작. 쭉, 하나, 쭉, 둘. 자, 호흡 들여 마시고 쭉, 후, 셋. 들여 마시고, 후, 넷. 자, 저도 이제 운동으로 쭉, 후, 5, 쭉, 후, 6. 자, 이렇게 힘을 꾹 주셔야 돼요. 7, 하나만 더, 쭉, 8. 자, 어머니, 아버지 어떠셨어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조금 더 이게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여기 선생님하고 잘생긴 선생님하고 나와서 한번 해봤는데 무조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동작들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편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저 운동이 다 좋다고 따라 하시지 말고 천천히 나에게 맞게끔 해서 응용을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물통도 무조건 들고 한다고 좋은 게 아니시니까 빈 물통을 들고 하셔도 괜찮고 수건을 무조건 수건 안 잡고 하셔도 돼요. 맨손으로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저희가 알려드린 동작들을 자신에게 맞게끔 조금만 응용을 해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운동 정보를 알려드렸고요.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네,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근육이 감소해서 근육을 풀어주고 잘 유연하게 해줄 수 있는 동작들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집에서 구하기 쉬운 이런 수건 그리고 물병을 이용해서 하루 한 번만 오늘 배운 운동법을 하신다면 몸짱, 근육짱 쉽게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근력 운동을 좀 하는 편이신가요? 안 하시는 걸로. 저는 스트레칭을 많이 해요. 스트레칭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0분 정도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요. 큰 이렇게 아령을 들고 이런 것보다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셔야 또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을 테니까 오늘 배우신 방법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톨릭 청춘 어게인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 금방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멀리 가지 마시고요. 잠시 후 시작하는 2부도 꼭 함께 해주시죠. TV로 만나는 시니어 아카데미 가톨릭 청춘 어게인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모두 TV 앞에 와 계신 거죠? 아직 안 오셨다고요? 네, 천천히 오셔도 좋습니다. 저희 또 2부 시간 마련돼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네, 저희가 수업을 몇 번 했지만 특별히 오늘 수업에 오신 분들이 이번 한 해 좀 복이 있는 분들 같습니다. 오늘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 학생들은. 네, 우리 박규식 안브로시오 신부님이 노래 선물을 잔뜩 안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행복한 시간 만들어 주실 텐데요. 여러분을 위한 노래 선물 한번 풀러보시기 바랍니다. 신부님을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모든 어르신분들, 부모님들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신데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하는 마음에서 이 노래 선곡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네, 신부님께서 기타 치시면서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니, 우리 예전에 어릴 때요, 주일학교, 네, 이렇게 캠프 가거나 여름 성경학교 하면 신부님들께서 막 쳐주셨잖아요. 그 생각도 좀 나는 것 같고, 저는 이쪽에 앉아서 봤는데, 아, 의정부의 김광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부님, 저 소리 지를 뻔했어요. 어쩜 그렇게 하모니카와 네, 기타를 잘 치실까요?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좋아하는 것이라 그냥 여러분들에게 잘 못하지만 그냥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제 노래로 힘을 받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뭐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반 학생들도 오늘 행복한 시간을 2부의 시작에 또 이렇게 맛봤습니다. 계속해서 행복한 시간 이어가는데요. 이번에는 학생 여러분의 노년을 품위 있게 지키는데 올바른 도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실버학당 2교시 시니어 강의 시간인데요. 매주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알짜배기 정보와 지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평성모병원 가정의학과 황선욱 교수님께서 우리 시니어들이 꼭 알아야 할 겨울철 질환 그리고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황선욱 교수님을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톨릭 청춘 어게인 실버학당 2교시 시니어 강의를 맡게 된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가정의학과 황선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이가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것이 여러분 아마 건강일 텐데요. 특히 이제 겨울철이 되면 몸이 좀 뻣뻣해지고 여러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환들도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걱정이 또 많이 되실 거고 또 새로운 질환이 생기지 않나 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어떠한 또 중요한 질환들이 발생이 되고 관리해야 될 질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이제 관리해야 되고 또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겨울철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여름에는 온도가 올라가지만 겨울에는 이제 온도가 떨어지고, 특히 이제 영하의 날씨가 요즘 또 계속되고 있고, 또 한파주의보도 발효가 되고 있고요. 눈도 많이 오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 일단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대표적으로 그 노인들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이유는 모든 이제 장기라든지 그런 기관들이 또 노환이나 노쇠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는 기능이 외부의 어떤 온도 변화라든지 이런 데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또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심각한 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폐렴인데요. 지금 아마 코로나 폐렴 때문에 많이들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텐데, 그래도 이제 마스크 쓰시고 또 손 위생 잘 하고 해서 요즘은 그래도 다른 폐렴이나 독감 환자가 많이 줄고 있죠. 그래서 이 폐렴은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65세 이상 폐렴 환자가 굉장히 비율이 높고요. 사망 환자들 중에서도 65세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겨울이 되면 온도가 낮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리 기도의 이제 점막도 굉장히 건조해져서 균이 쉽게 침범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폐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제 폐렴이 우리 몸에 균이 들어오면 뭐 기침이라든지 가래, 고열,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또 노인 환자들의 특징은 이런 증상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한 50%에서 60% 정도밖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벼운 감기인 줄 알고 있다가 병원에 또 감기가 너무 안 낫네 이렇게 해서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심각한 폐렴이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면역 물질들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증상 발현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가벼운 감기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되거나 잘 낫지 않는다고 하면 꼭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폐렴은 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쨌든 이런 몸이 차가워지는 그런 환경을 최대한 또 피해주는 게 좋고, 기관지의 또 건강을 위해서 습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는 게 좋아서 평상시에 물을 좀 많이 섭취를 해주고, 집안에서도 한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는 유지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집에서 습도계 같은 거 하나씩 사두고 습도를 측정한 다음에 습도가 너무 낮으면은 뭐 수건에 적셔서 좀 바닥에 이제 까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습도 유지와 이제 온도 변화에 대한 또 대처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폐렴 예방에 또 가장 요즘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예방 접종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예방 접종을 보건소에서 이제 무료로 놔주는 예방 접종이 있는데,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백신 23가 백신이라고 있거든요. 아마 그거를 대부분 맞았을 텐데요. 안 맞으신 분들은 꼭 알아보셔서 예방 접종을 꼭 맞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또 폐렴 예방 접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 백신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폐렴 예방 접종도 13가 백신이 또 있거든요. 두 가지 이제 우리 몸의 항체 생성에 따라서 조금 혈청형이 다른 건데 두 가지를 다 맞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백신을 한 1년 간격으로 띄고 맞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독감 백신 맞으셨나요? 네. 독감 백신도 인플루엔자 백신을 꼭 맞으셔야 독감 예방에 도움을 주고, 이제 코로나 백신도 곧 나올 예정인데 여러 이제 세계에서 좀 백신이 진행되고 있고 국가에서도 안전성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면 또 국가의 지침에 따라서 예방 접종을 잘 맞는 것이 폐렴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면역력 하면 정말 중요한 떠오르는 질환이 대상포진이죠. 그래서 대상포진 한번 걸려보셨던 분들은 그 극심한 통증과 고통을 알기 때문에 엄청난 공포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몸에 그 잠재되어 있는 그 수두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재발현이 되면서 대상, 띠 모양의 포진, 이렇게 수포가 생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포진이 나타나게 되면 맨 처음에는 통증이 먼저 오거든요. 찌릿찌릿한 한쪽에 통증이 먼저 오고 한 2, 3일 정도 지나서는 몸의 수포성 병변이 한쪽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통증과 함께 심한 또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데 일단 처음 조기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하면 완치가 되기 때문에 너무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 대상포진의 이제 원인도 일단 면역력 저하, 피로, 또 과로,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되고요. 또 온도 심한 변화, 이렇게 추위, 노출 이런 것도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에도 예방접종이 있거든요. 혹시 맞으셨나요? 네, 대상포진도 50세 이후에는 점점 증가되기 시작하고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거의 대상포진 환자의 절반 정도가 60세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꼭 맞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겨울철 하면 또 심각한 질환이 있죠. 뇌경색. 뇌경색. 뇌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혈관이 막혀서 뇌에 혈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뇌세포가 죽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한쪽 반신불수라든지 사지 마비가 되고 뭐 언어 장애까지 오게 되는 게 뇌경색인데요. 이렇게 노인 환자 같은 경우는 만성 질환이 특히 많죠. 특히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이런 질환들이 보통 이제 3가지 이상 질환을 앓는 경우가 거의 뭐 30% 이상 될 정도로 이런 만성 질환을 많이 앓고 있는데 이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이런 질환들은 혈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혈관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철이 되면 온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찬 공기에 확 노출이 되면 혈관도 수축이 확 되거든요. 혈관이 확 수축이 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혈관에 이제 평상시에 이제 동맥경화라든지 이렇게 좁아져 있는 분들은 갑자기 혈관이 확 좁아져서 머리로 가는 뇌의 혈류 흐름이 확 줄어들게 되면 뇌 손상이 일어나게 돼서 뇌경색으로 쓰러지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이 발생되면 빨리 병원에 한 3시간 내에 오시면 큰 후유증 없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보통 뭐 아침에 새벽 운동을 하다가 쓰러졌다, 또는 목욕탕에 뭐 냉탕에 들어갔다가 쓰러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찬 공기 하에서 운동을 한다거나 또 뭐 찬물로 세수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그럼 뭐 혈압, 당뇨 같은 고혈압 이런 만성 질환들을 잘 관리를 하면서 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흡연이라든지 음주 또는 뭐 뇌경색에 또 가족력이 있거나 이렇게 위험도가 높으신 분들은 뭐 동맥경화 검사도 있고 또 경동맥 초음파도 있고 해서 혈관이 좁아진 정도를 측정하는 그런 검사가 있어서 의료기관을 찾아서 이제 그런 검사를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아까 이제 빙판길이 또 잘 생긴다 그랬잖아요. 눈도 또 많이 오고, 한파주의보가 생기면서 또 얼음도 많이 얼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노인들이 낙상, 넘어지는 비율이 젊은 사람들도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65세 이상의 분들은 1년에 한 10명 중에 3명 정도는 낙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80세가 넘어가면 거의 절반이 낙상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넘어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여러 근육도 좀 약해져 있고, 또 뭐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들도 있고, 골다공증이라든지 관절염 같은 이렇게 뼈와 또 관련된 질환들이 있어서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쉽게 미끄러지고 잘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넘어지는 게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되게 이제 치명적인 이유가, 노인들은 뼈가 약하기 때문에 골절이 되죠. 골절과 같은 심한 부상에 시달리게 되는데, 대표적인 골절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또 이제 골다공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골다공증이라든지 뼈가 약해져 있고 잘 넘어지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뭐 눈 오는 날이라든지 새벽에 찬 공기에 있을 때는 운동을 좀 피하시고 외출을 좀 삼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부득이하게 뭐 외출을 해야 된다고 하면 뭐 엉덩이 보호대라든지 무릎 보호대 같은 이런 또 안전 장치를 해서
외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집안에서도 사실 이제 욕실 같은 데는 또 이제 물기가 많고 그래서 잘 미끄러지거든요. 집안에서도 그런 안전 매트 같은 것 좀 깔아놓고 이런 것이 또 2차적으로 예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낙상과 관련된 또 질환 중에 아까 방금 전에 골다공증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골다공증은 보통 우리 몸에 이제 뼈가 있는데 그 뼈가 소실되고 보충되고 소실되고 보충되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뼈가 보충되는 것보다 소실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뼈가 구멍이 송송송송 뚫리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하면 사실 뼈가 잘 부러질 수 있는 그런 뼈가 되는 것이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또 호르몬 영향이 있어서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이 잘 오게 되고요. 남성 같은 경우도 70대 이후에는 또 골다공증의 빈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골다공증 검사를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들은 남자든 여자든 꼭 골다공증 검사를 한번 해보셔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시면 요즘 이제 워낙 뭐 또 약이 잘 나와서 약도 있고 뭐 주사제도 있거든요. 치료를 또 받으시면 골다공증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그 골다공증 같은 경우도 넘어지면 굉장히 심각하게 골절이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 뼈가 그냥 단순 골절이 되면 그나마 좀 난데 아주 심각한 골다공증은 뼈가 으스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사망률도 높아지고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런 골다공증 꼭 검사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퇴행성 관절염 또 많잖아요. 무릎에 연골이 닳아가지고 통증이 심하고 잘 불균형적으로 이렇게 걷게 되고 하면 균형이 또 많이 떨어져서 주변에 또 근육들도 많이 약해지고 근육이 잘 뭉치고 그래서 또 잘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역시 퇴행성 관절염 통증이 심하거나 그러면 또 의료기관 찾아서 치료를 받으시고 물리치료도 받고 뭐 심한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미리미리 치료를 하면 훨씬 겨울에 통증이라든지 생활하는데 훨씬 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 예방에 또 중요한 것은 비타민 D인데요. 요즘 이제 비타민 D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혹시 비타민 D 드시는 분도 계시고, 비타민 D 주사 맞는 분도 계신데, 이 비타민 D는 사실 이제 뼈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린이 같은 경우는 다리가 이렇게 오다리로 휘는 구루병에 걸리거든요. 성인 같은 경우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빨리 오고 뼈의 소실도 높아지고 또 요즘은 최근 연구에는 또 뭐 면역력도 떨어지고 뭐 암발병 생기고 뭐 우울증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골다공증을 비롯한 이런 뼈의 건강에는 확실하게 밝혀져 있고 나머지는 아직도 조금 이제 연구가 되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도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판정이 되면 비타민 D를 보충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의료기관에 오시면 피 검사로 간단하게 비타민 D 결핍 정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사를 하면 되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먹는 약도 있고 주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주사가 날 수 있고 또 이제 먹는 게 또 간편하고 위가 좋으신 분들은 매일매일 섭취를 하면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햇빛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햇빛을 하루에 20분 정도, 20분에서 30분 정도 쬐주면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는데 사실 그렇게 좀 쉽지가 않죠. 대부분 또 요즘은 뭐 햇빛이 많이 비치면 얼굴 탈까봐 모자도 쓰고 가리고, 네, 또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이렇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사실은 이렇게 몸통, 팔, 다리, 사지를 포함해서 얼굴 이렇게 다 쬐줘야 비타민 D가 합성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하루에 한 10분, 20분 정도는 그래도 또 밝은 데 가서 햇빛을 쬐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겨울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질환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본인이 갖고 있는 질환 관리를 잘 하고 또 이렇게 겨울철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을 잘 유념하면서 생활한다면 겨울철을 슬기롭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남편이 지금 현재 혈압약하고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지금 아까 선생님 말씀에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영양제를 같이 먹어도 되는지 그 다른 약하고 뭐 이런 것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혈압하고 당뇨를 앓고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일단 사실 이제 영양제가 요즘 워낙 뭐 보도가 많이 돼서 대부분 다 영양제 한두 가지씩은 다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제를 이제 드시는 건 좋은데 너무 이제 뭐 TV에 나오는 거를 다 무분별하게 다 드시면 정말 한이 없고 너무 많거든요. 어떤 분은 정말 한 움큼씩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영양제도 본인한테 또 제일 맞는 그런 영양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루 세 끼를 골고루 다 음식을 다 잘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영양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요. 근데 이제 또 치아가 안 좋거나 또 식사를 잘 못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또 우리 몸에 또 필수적인 영양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양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뭐 먹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병원에서 또 검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를 통해 가지고 본인한테 부족한 그런 뭐 칼슘, 마그네슘, 뭐 아연 같은 이런 영양소들이 분포도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검사를 통해서 본인한테 맞는 영양제에 꼭 필수적인 거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드시면 훨씬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 주위에서도 보면 그 단백질 또 약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들 드시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먹는 양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그 영양이 불균형해서 그렇게 꼭 보충을 약으로라도 해야 되는지 단백질은 어떻게 보충하는 게 저희들한테 좋은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예전에는 사실 단백질 보충제 하면 거의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이나 먹고 이제 이런 걸 생각했는데 요즘 워낙 이제 영양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단백질 보충제를 사서 드시는 또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단백질이 30대 정도까지는 우리 몸에서 쭉 늘어나다가 40대 이후부터는 이제 점점 줄어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단백질이 좀 지방으로 점점 노인이 될수록 대치되는 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백질이 점점 부족하게 되고 단백질 요구량도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노인인 경우 젊은 사람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단백질 섭취를 좀 더 잘 해줘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음식이죠. 그래서 뭐 계란, 콩, 두부, 뭐 닭가슴살도 있고요. 이런 음식은 몇 끼니마다 조금씩 챙겨 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하여튼 이런 단백질 음식만 또 드신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거기에다가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근력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이제 30분 정도는 뭐 가벼운 아령도 괜찮고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다리 근력에도 좋고요. 이렇게 운동을 또 꾸준히 해주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나는 정말 뭐 치아도 안 좋고 그래서 음식 섭취가 너무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단백질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백질 보충제도 너무 과도하게 권장량 이상을 섭취한다거나 그러면 또 간하고 신장에 무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 혹시 만성 간질환이 있거나 또 만성 신부전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은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반드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섭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겨울철 건강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걱정이 되게 많으시고 특히 이제 본인의 또 질환에 대해서도 더 악화되지 않는 이런 근심이 많으실 텐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주의점들을 잘 숙지하시고 또 이런 질환 관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환을 적절하게 잘 관리해 나가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긍정적인 사고 방식 사실 저도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를 자주 쓰다 보니까 1년 내내 감기가 안 걸리거든요. 그런 또 좋은 점도 있고 또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면서 또 애정이 또 돈독해지기도 하고 이런 또 좋은 점도 있어서 이런 또 좋은 점을 또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 또 희망적인 또 그런 뉴스가 나오기를 이제 기대하면서 겨울철 건강 관리를 잘 해나가시면 1년 내내 건강을 유지하면서 즐겁게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황선욱 교수님의 우리 시니어들이 겨울철 앓을 수 있는 질환 그리고 우리 생활 중에서 조심해야 할 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정말 뭘 많이 적었어요. 골다공증 검사, 대상포진 예방 접종, 뭐 혈관 검사, 초음파 이런 거. 네, 저희 부모님에게도 말씀드리려고 적었지만 참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것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정말 우리 시니어 학생분들도 즐겁게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 타고난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이 이기지 못한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잘 알고 계신다면 우리의 건강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즐겁게 생활할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집에 계신 학생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희가 다양한 교구로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최주봉 요셉 형제님께서 시니어 대표 여행자가 돼서 안내해드리는 함께 떠나요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정말 매력이 뿜뿜 넘치는 젊은 교구, 의정부 교구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가볼 곳은 어느 곳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가톨릭 청춘어게인 함께 떠나요. 최주봉 요셉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는 지금 의정부 교구에 와 있습니다. 의정부 교구 하면은 주교자 성당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특히 이제 의정부 경기 북부 지역에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주교자 성당입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성당 안에 들어오니까요, 이 천장은 다른 본당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아늑하니, 그리고 이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쭉 이렇게 진열 나란히 있는데, 저기서 보니까 제대까지 시야가 탁 트였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이 주교자 성당이 얼마 전에 TV에 나왔다고 그래요. TV에 드라마에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좀 많이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자세한 얘기는 저를 오늘 가이드 해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그 본당에서 노인사목분과장과 시니어 아카데미인 성모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정명관 안드레아입니다. 예, 시니어 학장님이시네. 네. 오래 하셨어요? 올해는 안 했습니다. 몇 년 하셨어요? 학장? 1년 열심히 하고 예. 다음에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예. 저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이 돼가지고 저희가 좀 그 안타깝네요. 한 해 동안 활동한 걸 굉장히 사진을 이쁘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약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셧다운이 됐습니다. 이따 거기도 한번 가보시면 저는 거기 갈 때마다 좀 가슴이 좀 찡합니다. 예.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고 계실까?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주교자 성당이 얼마 전에 TV 드라마에 나왔다고 소문났어요. 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들은 드라마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드라마는 못 보고요. 예.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스틸 장면만 봤는데요. 네. 수지 씨하고 네. 남주혁 씨인가요? 그분이 남주혁이요, 기도하는 장면을 여기서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아까 밖에서 보니까요. 이게
건물이 다른 저 본당하고 좀 달라요. 다른 본당들은 되게 벽돌을 많이 붉은 벽돌을 많이 이용했는데 여기는 석재로 돌로 이렇게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독특해요. 네, 이 건물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예. 지어진 게 제가 연도를 보니까 그 종전되기 직전까지 7월달에 종전이 됐지 않습니까? 1953년. 근데 8월달에 봉헌이 됐더라고요. 1월달에 시작해서. 우리 한국 전쟁. 네네. 그래서 그 당시 주둔해 있던 미군과 그다음에 우리 교구, 그 당시는 이제 서울대교구죠. 교구 지원과 그리고 신자들의 거의 노력봉사로 이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야, 68년 전이면 6.25 직후에 네. 그때 줬으면 아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제 성당이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돌로 지은 그 자체가 그 폭격이라든지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물도 낮게 짓고 석재로 지었다고 합니다. 다른 데 그 벽돌하고 다르게. 그런 역사성을 갖고 있으면서 그래서 천장을 좀 낮게. 네네네. 그래서 벽돌이 아닌 석재로. 네. 그런 의미가 있군요. 자, 그럼 저 밖에 나가서 저 우리 주교자 성당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죠? 이렇게 둘러보면서. 물론입니다. 예, 예, 가보시죠. 네. 네, 저 우리 성모님, 성모님. 예, 어느 성당에 나가면 제일 먼저 반겨주시는 예, 성모님. 네. 코로나19 이전에는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도 하고 촛불 봉헌도 하고 그랬는데 촛불이 지금 다 꺼져 있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일단 경배드리고. 네. 여기 14처 이제 시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기까지가 14처입니다. 이렇게. 네. 여기는 이제 시니어 아카데미가 열리는 강당입니다. 성모대학이네. 네네. 이름이 성모대학.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이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쭉 게시를 해놨습니다. 학장님, 네. 이렇게 지금 둘러보고 왔죠, 그 전에요? 네. 그런데 그 사적지 성당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 여기는. 네, 아무래도요. 그러니까 또 깨끗하고, 네. 또 넓고, 네. 또 쾌적해 보이고. 네. 어떠십니까? 네. 근데 거기서도 사적지 성당에서도 미사를 보나요? 여기서만 네, 보나요? 아닙니다. 그럼. 원래 이제 코로나 전 19 이전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로 미사는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주로 미사를 드리고. 이제 사적지는 이제 그 밤미사, 밤미사. 네, 새벽 미사 인원이 적은 소수일 때 그리고 이제 토요 특전 미사는 이제 사적지에서 하고 예. 뭐 그다음 다른 미사는 전부 이곳에서. 본 미사는 다 여기서 네, 다정전에서. 네. 월 사적지 성당이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너무 좀 협소하니까 신자 수가 저희가 한 3,000명 넘는 걸 알고 있는데요. 네, 너무 많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2003년도에 봉헌되었습니다. 이게. 네. 이 대성전을 이렇게 보니까요. 뭐 여기 자랑할 수 있는 건 좀 우리 학장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대성전의 자랑. 이 위에 있는 게 이게 방주를 형상했다고 그래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를 형상했다. 네. 그러니까 폐 모양으로 네. 이렇게. 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전에는 그 다양한 행사가 열렸는데 지금 코로나 19로 참 모든 게
정지되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셨을 거예요. 네. 모든 분이 다 어려웠으니까. 하여튼 그런 거 이제 뭐 마무리되면은 옛날 같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마 많은 활동을 하시리라 생각이 드시고 네. 저희들이 여기 나가면은 어디 또 소개할 때 있어요? 추천해 주실 때 무슨 예, 성지라든지. 요 근처에 그 황사영 알렉시오 황사영 백서 사건 아시죠? 아, 그럼요. 예, 그분 묘소가 근처에 있습니다. 잘 됐네요. 순교자 황사영 알렉시오. 네, 거기 좀 찾아가 뵈야 되겠는데. 네, 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유, 네. 말씀 잘하시는데 뭘 자꾸 막 긴장하시고 그래. 하여튼 여러 가지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성당을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야, 이 황사영 순교자라고 했더니 이 27살 때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둘러보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올라오셨구나. 아,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지금 뭐라고 지금 호칭을 불러드려야 되나요? 저는 송추성당 송추성당 순교자 공경위원회 회장 베네딕토 김필서. 김필서 베네딕토 형제님이시구나. 네, 그렇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제가 일반인들이요, 이 황사영 알렉시오, 순교자 황사영 알렉시오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뵈러 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 황사영에 대해 알렉시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황사영 백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 백서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데 예. 백서가 무슨 말이야? 백서라는 게 뭐 하얀 종이에다 뭐 글 쓴 건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백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세명주 거기에다가 예. 62cm, 38cm 크게다가 예. 깨알같이 그 썼어. 예, 그게 무슨 글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인가요? 북경에 있는 북경 교구에 있는 구배아 주교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아, 보고서 주교님 북경에 있는 주교한테. 그렇죠. 네. 저 베른으로 가서 베른 성지? 베른 성지. 예. 거기 가가지고 그 토굴 안에 가가지고 거기서 숨어 계셨어요? 거기서 숨어 있어가지고 그 백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토굴에서 백서 쓰셨구나. 네. 첫째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망했다. 망했는데 풍지박산이 됐고 네. 전부 돈까지 다 뺏겨 먹을 것도 없다. 네. 당장 우리가 먹을 게 없게 됐는데 어떻게 하느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 서양 여러 나라한테 얘기를 해서 돈을 좀 보내달라. 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서신이군요, 그럼. 그래서 서신이죠. 아, 그게 이제 백서란 말씀이죠. 백서가 그거구나. 그러니까 서한. 예, 서한. 글씨. 올리는 글. 근데 그거를 했는데 9월 27일 날 붙잡혔어요. 예. 1801년에. 예. 붙잡혔으니까 이제 의금부로 갔지. 그렇죠. 의금부로. 근데 그 당시에 이 가슴 안에 그 백서, 황사영 백서를 백서. 이 안에 가슴 안에 갔다가 그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뺏긴 거예요. 의금부에서. 의금부에서. 예. 그러면은 돌아가신 후 언제 그럼 발견이 됐어요? 묘지는 1980년에. 그럼 1980년 뭐 지금 40년밖에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역적이라고 그러니까 예. 이 아무도 다들 뭐 말도 말은 못 꺼냈겠죠. 못 꺼내고 있죠. 황사영 얘기를. 근데 그러다가 1980년에 결국 그 인척들이 얘기를 해서 최석우 신부님이 입회해가지고 이걸 갖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의 여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하고 예, 여기 모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목표는 성역화야. 아, 여기 성역화 시킨다. 예, 예. 그래야 되겠어요. 여기 동네 예. 한복판에 이제 성역화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오실 거예요. 아, 여기 교구청에 아주 중요한 성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들 많이들 오셔가지고 예, 기도하시고 예, 또 특별히 황사형님은 예. 알렉시오인데 기도를 잘 들어주신대요. 아, 네, 네, 예,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함께 기도드리고 예, 함께 같이 그런 축원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짧은 시간이라도 너무 말씀을 지금 많이 들어가지고 좀 추운데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네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의정부 교구 주교자 성당을 비롯해서 마지막으로 순교자 황사영 알렉시오 묘역까지 탐방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순례지를 다니다 보니까요, 제 영성이 이렇게 충만된 그런 느낌이에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영성이 많이 충만되셨죠? 그렇게 되셨으리라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셔야 되고요. 자,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매력이 넘칩니다. 가보면 가볼수록 꼭 한번 방문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정부 교구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현재 의정부 교구에서 생활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또 남다른 마음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시니어 학생들이 나의 동료나 친구들이 이곳만큼은 꼭 가보면 좋겠다. 가톨릭 명소 추천해 줄 곳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학생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곳은 좀 많이들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곳 어디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많이 성지도 가고 걷기도 하고 하려면 출출하잖아요. 그쵸. 일단 밥심이 있어야 돌아다니고 하니까 저는 이제 의정부 하면 또 유명한 곳이 부대찌개 거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가면은 한 곳에 많이 여럿이 모여 있는데 네. 특별히 뭐 맛있는 집들이 있다 하지만 각자의 또 취향이 있으니까 거기 들려보셔서 맛있는 거 진짜 한번 드셔보시고 또 다른 데 힘을 내서 또 성지 다니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우선 먹어야 돌아다닐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네, 전국 어디서나 TV로 만날 수 있는 시니어 아카데미 가톨릭 청춘 어게인. 네, 이제 6번째 수업 시간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수업이 벌써 끝났어요. 네. 너무 아쉽죠? 그래요. 오늘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서 우리 이야기 또 행복한 시간들을 나눠봤는데 오늘 어떤 수업이었는지 수업에 대한 소감을 한번 여쭤볼게요. 마리아 학생은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희를 더 행복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예,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다양하게 운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좋은 이 건강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니까 생각보다 너무 유익한 프로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못하니까 이 청춘 어게인으로 다시 신앙생활을 힘차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손재주가 참 많으신 아나스타시아 학생 오늘 이야기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네. 처음에 올 때는 저도 좀 흥분되고 약간 좀 그랬는데 와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 듣고 하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시간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고 기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좋은 학생, 시니어 학생이 될 수 있었던 건 또 이분의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에게 정말 좋은 노래도 들려주시고 신앙적으로도 꽉꽉 채워주셨는데요. 우리 암브로시오 신부님 오늘 함께 보시니까 어떤 기분 드셨나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올 때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에서 평화방송을 늘 틀어놓고 계신 저희 부모님이 네. 아마 이 TV를 통해서 아들의 모습을 보면 아하. 얼마나 행복하실까 하는 그죠. 마음에 저도 되게 부끄럽고 하지만 용기 내서 나왔습니다. 이 TV를 신청하시는 많은 어르신분들이 저를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녀분들 기억하시면서 좀 더 힘내시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이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의 행복의 느낌이 훨씬 더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으리라 믿고요. 앞으로 이 수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우리 어머니에게 네. 아들 TV 나왔다.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저기 카메라 보고, 네,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지금. 네. 생각보다 많이 부끄럽긴 한데요. 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직접 얼굴을 보면서는 자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는 건 제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저도 마음속에 늘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와.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네, 신부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 시간 사랑을 더 많이 느낄수록 이 시니어지만 조금 더 젊어지고 더 청춘으로 간다는 생각을 매회, 매 수업 시간마다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 보내시면서 더 많이 사랑 나누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수업 때까지 여러분 또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매일 하루 한 번씩 스트레칭 하기. 네, 잘 적어두시고요. 매일 하루 한 번씩 꼭 생각하시고 숙제 다음 주까지 잘 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반장의 선창으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인사 준비됐나요? 가톨릭 청춘 어게인! 저희 모두 가져온 사람과 함께 건강한 하루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조금 틀렸죠? 한 번 더 하시겠어요? 네. 나 오늘 많이 하네. 나 이렇게 카메라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올 한 해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가정 또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바오로 씨 감사합니다. 성모대학 어르신 저 학장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힘들고 답답하셨죠. 올해는 꼭 코로나19가 끝나서 다시 우리 성당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하느님 안에서 올 한 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김하인 플로라 김민균 올해도 행복하고 씩씩하게 화이팅!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얼굴을 뵙지 못했는데 이렇게 평화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올 새해에도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길거리나 마트에서 가끔씩 어르신들을 뵐 때 언제나 그냥 성당에 편안하게 나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물으실 때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을 모아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2월 달에 사제 서품식이 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음식도 잘 드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옆에서 함께 봉사해주고 저의 힘이 되어주는 내 편인 요셉 씨 고맙고 사랑합니다. 잠시만 제가 잠깐 생각 좀 하고 갑자기 하려고 그러니까. ¿Cómo está, hermanos, hermanas? Quiero saludar a ustedes. Aquí estoy en Corea. Ahora nosotros estamos sufriendo mucho por virus, pero nosotros creemos que Dios esté con nosotros.
Entonces nosotros vencemos esta dificultad con fe y el amor de Dios. Hermanos y hermanas, nos vemos pronto cuando pueda. Hermanos y hermanas, voy a orar por ustedes. Siempre usted estará en mi corazón. Gracias. Nos vemos pronto. Chao. 가톨릭 청춘 어게인!